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빅벙커를 새로이 찾아주신 예산감시위원 계셔서 소개 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우입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원순환 또 연구소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칭찬받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분리수거 이런 걸 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물기를 빼고 접어가지고 딱지처럼 완전히 부피를 줄여서 봉투에 담아서 이 수준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딱 잘못하고 계시네요. 왜 거기서 나와? 네. 뭐가요? 아니 비닐을 딱지처럼 접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딱지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깨끗이 닦아 주시는 데까지 지금 100점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딱지를 이제 접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0점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비닐에 있는 테이프 같은 것만 제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만 배출해 주셔도 충분히 재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쫙 그걸 펼쳐가고 바람을 불어서 막 가벼운 비닐은 다 날아가서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딱지를 접으면 안 날아가고 누군가 밑에 숨어 있다가 매립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처럼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비닐 딱지로 칭찬받으려다 딱지 맞은 거죠? 네, 오늘 이런 또 깨알 같은 정보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추적할 예산의 규모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428억 9,280만 9천 원입니다.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잘 없애기 위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힌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공장인지 폐기물 소각장인지. 자세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다 알겠는데, 이 정도. 네. 재활용이라는 포장 뒤에 가려진 환경오염? 태울 수도 그렇다고 안 태울 수도 없는 현실. 태우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혐오, 누군가에게는 노다지. 맞아요. 자, 오늘의 예산 428억 9,280만 9천 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동네에 냄새 나나요, 어머니? 냄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쾌쾌하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딱 악취다 이런 느낌이 딱 나요. 뭔가 탁한 냄새. 하면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 돼지공장. 나 돼지공장이라 하던데. (30여) 명이 폐암이랍니다. 네, 오늘의 예산 428억 9,280만 9천 원은 부산시와 대구시의 폐기물 에너지화 예산이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폐기물 에너지화 예산이라는 이 말 자체는 저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오 박사님? 네, 폐기물 에너지화는 이제 폐기물을 연료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쓰레기를 태워서 이제 난방 이런 산업에 쓰이는 연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예산은 대구시와 부산시의 공공소각장 및 공공 SRF에 쓰이는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 화면에서 만났던 그 제지 공장의 하얀 연기가 오늘 이 얘기의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자, 무슨 연기일까요? 그 하얀 연기부터 쫓아가 보겠습니다. 냄새 나는데요? 네, 나요. 여기에 세 가지거든요. 이게 요 차에 실리는 거는 종이가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은 저 안에 보이시죠?
냄새 나지 않아? 냄새 안 맡아보세요. 쓰레기 폐기물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철강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이나 제지 공장에도 허가를 맡은 곳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차로 가요. 저는 차로. 저런 거 뜯어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부산 생곡. 에서 하는 거. 12.5. 어떤 폐기물 취급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그 건설 폐기물이랑 사업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합성 수질이고 저희 중간 처리해서 요거 제지 공장에 후각으로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 달아서 거기서 분류하셔서 아니요, 다 같이 파쇄를 해가지고. 일반소가 가면은 처분부담금 내게 돼 있거든요, 키로당. 그 재활용으로 해당돼서 저희는 그걸 안 내거든요. 일석이조네. 아주 쏠쏠해요, 이 수익이. 받아가지고 1차 소출합니다. 균질하게 사제가지고 거쳐서 저희한테 입고가 되거든요. 양질의 폐기물 깎는 정책입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오만 잡동사니 다 있어요. 그거 가보면. 쓰레기를 받으면 톤당에 20만 원, 3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돈도 벌고 열도 없고 꺽 먹고 알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공장에 폐기물 수확하는 거 주 야간 올린다 저거는 그 수입 생긴 대신에 뭐가 생깁니까? 공해가 생기잖아요. 그 공해를 고스란히 누가 맡습니까? 이 지역 주민이 맡아요. 학교에서 그 높은 층에서 수업 듣다 보고 있으면은 제지 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중동 목격하면 비늘을 태운 듯한 그런 매캐한 냄새가 나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영양권을 그렇게 수확을 하거나 뭔가 태울 때는 5kg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5kg 안에는 영양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압출하는 표현보다는 환경 유해 물질이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정도 거리에 어떤 주거지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사실. 저희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이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내출해야 돼. 피 거리면서. 그게 다예요. 새벽에 그런 식으로 연기가 확 올라오면은 연기가 아니라 그 수증기 있습니다. 쭉 올라오면은 주민들은 그걸 보고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테크노폴리스 이게 국가 산단 지역인데 산단 지역에 왜 아파트를 들었으냐?
저희가 84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전부 이제 주위에 논이었어요, 논. 36년, 37년인데 드론들이 박힌 돌을 빼려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감사원에서 뭐 가는지 아세요? 그 도시계획을 자체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나가라. 안 그러면은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환경이라도 제대로 개선해서 태울 때 환경에 유해한 물질 나오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인데. 공장에서 뭘 태우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종이 태우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소각하는 그 폐지 수거해가지고 뭘 태워요? 쓰레기. 쓰레기요? 진짜요? 냄새나고 저기 좀 가지 말라고. 그냥 놀지 말라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잘해봐 이거. 그 편이 연기 나타나지 뭔 소리야. 어쨌든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런 공기를 마시고 산다고 지금요. 이거 아주 엉망이다. 공기도 차갑지만 이제 어두와도 못하고. 저런 나라에서 또 추게 연습인데. 당연히 불안하죠. 애기 임신했을 때부터 냄새가 더 신경이 쓰였으니까 태한테 영향이 갈까봐. 지금도 애기가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에 불어도 창문을 못 열고 항상 에어컨을 켜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영상으로 본 대구 현풍 지역도 쓰레기를 태워서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의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그럼 공공시설이 아닌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민간시설입니다.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열 회수시설인 거죠. 회수시설.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나고 악취가 나도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민간 영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곳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인데요.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2006년도에 이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굴뚝 없는 미래형 산업시설을 표방하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이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지금 거의 6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근데 사실 이 화면에 보이는 저 제지 공장들은 거의 40여 년 전부터 저곳에 있었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추진할 때에 네. 대구시는 이 제지 공장의 문제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보상 이전도 검토를 했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뻔히 제조 공장이 있는데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거 지역이 선정이 되고 주거시설에 들어섰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네.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인구 중에서 가장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이곳이.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리고 인구 증가가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네. 쓰레기를 태운다고 그랬는데 그럼 정확히 어떤 걸 태우는 거예요, 의원님? 사업장 폐기물을 사실은 여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VCR에서 보니까 양질의 폐기물이라는 말을 써서 폐기물에 그 사업장 쓰레기나 여러 가지 온갖 쓰레기가 양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표현이죠. 화면 보니까 현풍 제지 공장으로 들어오는 그 연료화되는 쓰레기가 폐비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취재팀이 폐기물 차량을 추적했는데요.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제 집 쓰레기 봉투 하나도 남의 집 앞에 괜히 잘못 놨다가 이웃 간에 서로 얼굴도 붉히고 뭐 싸움도 나고 이러는 건데 부산의 쓰레기가 고속도로까지 타고 대구까지 또 가서 태워지는 이 이유는 뭘까요? 참 아쉬운 거는 대구하고 부산이 쓰레기로 연결이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가 더 싸게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네, 사실 생활 그 쓰레기는 그 지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른 폐기물들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 인근의 경산, 성주, 경남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오고 있고요. 사실 이 또 대구의 또 쓰레기는 또 타 지역으로 또 가고 있고 그런 이 이동과 거래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쓰레기를 갖고 와서 이제 태운다라는 거잖아요. 태우면서 뭘 어떻게 하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파지 같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초지라고 합니다. 그걸 압착하고 건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정부 정책에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 시점부터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재지, 우리가 이야기한 누런 박스 같은 걸 만드는데 그 공정에 좀 열이나 수증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의성군에서 쓰레기산이라고 해서 해외 언론에도 좀 다뤄져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쓰레기네. 부분들이 지금은 국고가 일단 지원이 돼가지고 전량 다 치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웠느냐? 시멘트 공장에서 지금 대부분은 태워져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빅벙커에서도 다뤄주지만 아마 정부 정책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대구나 부산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라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그래 친환경, 환경보호라는 큰 명제 아래서 출발했을 텐데 또 묘하게 꼬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른 연료도 많은데 굳이 이제 쓰레기를 쓰는 이유는 돈이겠죠, 돈. 근데 부산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대구까지 쓰레기가 오는데 운송비가 들잖아요. 대구까지 이제 그 이동을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소각하지 않고 대구까지 옮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부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일반 소각장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보다 현풍 제지 공장에서 태우는 게 50%가 절감이 된답니다. 이게 왜 50%밖에 안 되냐면 폐기물 그 처분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키로당 10원씩 내거든요. 근데 태워서 에너지로 쓴다고 해서 에너지 회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분담금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내질 않는 거죠. 제지공장이. 그러니까 운반비를 내고서라도 이제 대구 제지공장을 보내서 그게 더 이익이다. 비용을 줄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제지공장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톤당 15만 원,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쓰레기를 소각해주는 비용이. 그러면 화면에서 보면 5톤 트럭이잖아요. 그러면 트럭 한 대당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럼 하루 소각량이 업체당 80톤 이상이에요. 그러면 소각으로만 하루에 최소 1,600만 원 정도를 버는 셈입니다. 그러면 1년에 58억 4천만 원 정도. 6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벌고. 쓰레기 태워주고 돈 받고 쓰레기 태워 연료로 사용하니 연료비도 안 들고 업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죠. 이제 폐기물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태워주고 돈도 받으니 업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 시설 더 늘리고 소각량도 더 늘리고 싶을 거고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대체 이게 얼마나 태우는 겁니까 또? 이제 여기에 현풍에 3개 제지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하루 쓰레기 소각량을 다 합하면 258톤 정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30% 더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허용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300톤을 태운다고 가정을 하면 5톤 트럭 60대의 양입니다. 매일같이. 대구나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의 10% 정도를 태우는 양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제지업체. 네네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와. 그래서 현풍의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 청주시의 부기면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부기면이라는 곳을 직접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그것도 몇 년이 지난 후에 국민 건강 영양 평가를 그때 해줬었어요. 그걸 좀 일찍 해줬으면 더 많은 사람. 60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망하셨는데 모두 암이랍니다. 30여 명이 폐암이랍니다. 어마어마하다. 전국의 6.8%.
문을 이렇게 놓고서 나무는 천틀 같은데 새카맣게 절대. 저번에 세상에 닦고 여기 창문 이렇게 닦았더니 굴뚝 쑤신 거면 새카매야. 어느 때 보면은 뿌옇게 올라가요. 밤에 보면은 더 확실해요. 이 동네 암 수술한 사람 엄청 많고 죽은 사람도 암으로 많이 죽었지 뭘. 여기 임기인의 두뇌우도 다 암으로 죽고 여기 국식인의 두뇌우도 다 암으로 죽은 거야. 저게 나는 저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폐가 안 좋아서 기침 좀. 혈압약이에요? 폐가 안 좋은 거로 기침 나서 기관지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아저씨 내일 지사예요. 아휴, 가슴도 아프고 그렇죠.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람이 힘들어. 그냥 폐가 안 좋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더 병이 더 커지니까는 이제 간경하러다가 오더라고. 연기만 보면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승질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일반 민간 감시단을 결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소각 운영을 더 많이 해서 혹시 또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해서 업체들이 솔직하게 그 소각 시설 운영을 해줬으면 그게 하는 바람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노랬죠. 공기는 좋든 싫든 우리가 마셔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소각업이 허가가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동 이후에 관리, 감독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주민들의 몸속에서는 오염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인과관계가 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애매한 결론을 냈잖아요. 소각량을 대폭 늘린 거는 2008년, 2010년 요 시기거든요. 우리가 잠복기를 10년을 두면 2020년부터 이제 암 발생 환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소각장 영향이 있다면 2020년 이후에 이제 암 발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오려면 2022년, 2023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 기간을 둔 것 같고요. 연구진에서 생각할 때는 건강 영향이 있어요. 북이면 주민분들이 어쨌든 뭐 발암물질 농도도 올라갔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환경부가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농도랑 인체 내 농도랑 그걸로 인한 건강 영향이 이렇게 딱 맞아야지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배출되고 도달되고 질환의 발생이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 소실로 배출됐다는 증거도 없고 도달됐다는 증거도 없고 질환으로 발생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그 암 발생 자료를 소화량이 증가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증가되는지 그 영향을 향후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5년을 더 참으면서 유해 물질들이 내 몸에 얼마나 축적됐는지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참 너무 화가 좀 나는데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마을 안에 이렇게 많은 소각장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게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폐기물 그 관리법에는요, 소각장 간 거리나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한 업체의 그 하루 처리량이 100톤 이하이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환경 영향 평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편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톤 이하인 게 여러 개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현풍의 경우도 한 지역에 지금 3개가 300톤을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북이면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은 아까 VCR 본 것처럼 한 번 소각장이 들어오고 나니 여기는 해도 돼.
그냥 슬금슬금 들어와서 여기가 마치 그 쓰레기 마을처럼 쓰레기 마을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법에 저축되는 것만 없으면은 그냥 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기준 자체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 200톤을 넘으면 안 된다거나 그런 조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들어오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이 발암물질이란 게 아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체에 축적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제주공장 인근의 우리 주민분들도 이 부기면 이 상황을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 부기면에 대한 환경부와 우리 당국의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국에 이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추가 조사를 꼼꼼히 하셔서 그 선례를 이번에 또 제대로 남겨야 되는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우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조항에 35조에 환경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부라는 조직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 뭐 EU라든가 유엔에서 최근에 나오는 시책 같은 걸 보면은 환경이 우선이 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모든 정책이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거에 부합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이면 이게 뭐 남일만은 아닌 거죠. 언제 이렇게 내 주위에 다가올 수도 있는. 자, 그렇다면 현풍 테크노폴리스 산단에 제주 공장으로 들어오는 이 쓰레기나 소각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나 달성구는 그럼 현재 어떤 입장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예, 이 생활 폐기물의 경우는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지역 간의 이동과 거래도 가능하고 환경공단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해당 지역인 달성군 같은 경우는 산업 폐기물의 양에 대한 이동과 거래에 대해서만 파악을 할 수 있는 실정이에요. 빅벙커가 뭐 현장 취재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만큼 들어온지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폐기물 들어오는 어떤 경로나 뭐 지역이나 양이나 영업 정보라고 이유만으로 좀 거부한 상태입니다. 와, 영업 정보라는 어떤 그런 그 정보의 지위와 이 주민의 환경의 어떤 건강권이라는 어떤 그 권리의 지위가 이렇게 부딪히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튼 제작진들도 어떤 뭐랄까요? 언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이대도 정보를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좀 이 시대적 흐름이 좀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업도 국제 흐름이 환경이 우선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다른 얘기지만 ESG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정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현관 정문 같은데 주민들이 쉽게 오가는 곳에다가 LED 등을 배출가스 얼마 배출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자의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건 꼭 법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시대는 앞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으로는 그 당연히 강제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없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뭐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뭐가 됐든 그거는 지자체에서 좀 재량껏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설치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기준치가 굉장히 완화돼 있고요. 예를 들어 2톤 이하 같은 경우는 또 기준치가 굉장히 완화돼 있고요. 최근 장비를 바꾼 빼고는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으니까 그 기준치가 이제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더라도 소각장 같은 경우도 엄격한 배출 기준과 그다음에 굉장히 처차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하는 거 산업 폐기물 아무거나 갖다 떼는데도 일반적인 배출 기준만 맞췄다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관리하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어떤 점에서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될 만한 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이옥신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파라고 하는데 PAH라고 해요. 다연 방향적 탄화수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 그게 발암 물질이고 가장 위험한 물질인데 그런 거는 좀 빠져 있고 일반 대기환경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 위반을 했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더 유해한 물질이 사실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 6개인데 3군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창고 자료로만 쓸 수 있고요. 요 밑에 이제 제지공장들은 부지경계에 설치되기 때문에 요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악취 포집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어플을 깔면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못 드려요. 행정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는 못해요. 그런 시설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흡수 물질, 그 초미량 물질은 전혀 감시할 수가 없죠. 톨루엔이라든가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하는 이런 아주 초미량의 물질,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럼 자가 측정 2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측정을 의뢰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중간에 그 농도, 그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죠. 일단 이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거든요. 회사가 지불한다는 거는 사실 측정하는 업체, 외부 업체에서는 내일 측정하러 가는데 내일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연소나 태우는 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물질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천해 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민자율환경원 하면서 5명을 갖다가 임명을 해줬어요. 군 직원들이 한 번씩 감시하러 갈 때 우리 1~2명씩 투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거 빨리. 자, 이거 석고거든요. 석고 거기 들었으면요. 이거는 엄청 월급이라요. 썼대요. 들어가니까 물이 똥물도 그런 똥물이 없어. 몇 단계를 거쳐갔는데 청색 짙은 거, 옛날에 잉크색이라 그래야 되는데 잉크 같은. 들어가니까 막 냄새가 나고 방독면을 쓰지 않고서는 그게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배출하는 그 업체에서 검사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육신 관련된 검사. 네. 그 수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돈을 주는 업체가 돈을 주고서 하는데 만약에 이 검사 업체가 뭐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업계에서 그 낙인의 효과가 있어서 누가 그 업체한테 영업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러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때가 묻어가지고. 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제지 공장들은 행정 처분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A 업체는 17번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개선 명령도 지금 6번을 받았거든요. 또 B 업체의 경우에도 13번의 개선 명령과 경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런 이 과태료라든지 행정 처분은 정말 미약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정말 허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짧은 기간에 행정처분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던 거에 좀 약간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SRF. 포장된 쓰레기장. 정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배신감 느꼈죠. 목에 발진이 생기고.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